김용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네. 드디어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는 좀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네. 미국도 뭐 경제를 재봉쇄한다는 뭐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내년쯤에나 접종을 또 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백신이 이제 공급되기는 시작했는데 여전히 현실은 참 참담해요. 네.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미국은 하루에 뭐 2,000명, 3,000명씩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뉴욕시에서 도시를 전면적으로 봉쇄한다라는 그런 이제 네, 소식도 좀 맞습니다.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뉴욕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경제 봉쇄가 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오늘 나스닥 시장 제외한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조금 출렁거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백신이 개발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었던 경기 민감주들, 대표적으로 여행주라든지 항공주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었는데 네, 맞아요. 오늘은 미국장에서 여행주, 항공주들이 비교적 좀 큰 폭으로 하락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 들어왔고요.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도 보시면은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건설, 철강, 조선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백신이 공급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년 경제 상황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당장 확산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도대체 어떻게 차단할 거냐 그 부분이 아주 좀 뜨거운 화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시장은 오늘도 뭐 국내 증시 소폭 조정을 좀 받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주말에 이제 1,000명을 넘게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어떤 충격이 뉴스로 이제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보면 단기 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을 좀 소화하고 있는 네. 그런 과정, 속도 조절의 이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이제 집단 면역이 과연 언제쯤 나타날 거냐? 가장 많은 이제 백신 물량을 확보한 나라가 이제 미국인데요. 올해 연말까지 한 2천만 명이 정도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내년 3월까지 한 1억 명 정도가 접종받을 수 있는 물량이 이제 확보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집단 면역이 달성이 되려면 전 국민의 한 65%에서 75% 정도가 백신 접종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빨라야 내년 6월 정도에 미국에서 이 코로나19 백신을 정상적으로 접종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6월 정도나 돼야 집단 면역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내년 보여지고 6월이요? 그렇죠. 내년 6월이면 아직 6개월 이상 남았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 국민들의 거의 40% 이상이 백신이 나오더라도 접종을 안 하겠다라는 맞아요. 그런 이제 의견을 피력하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상 집단 면역이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상황이 더 안 좋아요. 백신을 최초로 이제 접종할 수 있는 시기가 빨라야 내년 한 2, 3월 정도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 맞아요. 그때부터 전 국민이 이제 접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집단 면역이 달성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듣고 있는데 우울해지네요. 그렇죠. 뭐 제가 우울한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3단계 강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지금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속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암울한 전망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결코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코스닥 시장의 성분을 보면은요. 여행이라든지 뭐 항공 그리고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건설, 조성, 철강 이런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코스닥 시장의 기술주들이 훨씬 많잖아요. 오늘도 장은 빠지고 있지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어제 제가 무료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해드렸었죠. 반도체 관련된 소재, 장비, 부품주들이 네.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LNF 같은 2차전지 소재 기업들 그리고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오히려 시장 대비해서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코로나19가 확산된다라는 우려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오히려 내성이 생긴 코스닥 시장이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연말 연초에는 개별 종목들의 어떤 수익률 장세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이런 속도 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편입해 놔야 될 종목들을 잘 매수를 해 놓으신다면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연초에 상당히 좋은 수익을 저는 기대할 수 네.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용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주들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을 꼭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뭐 코로나19 관련주라든지 뭐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흐름들 네. 잘 짚어서 오후장 흐름
흐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민 매니저가 그동안 짚어주셨던 종목들 리뷰로 넘어가 볼게요. 매니저님, 어제 언급해주신 종목입니다. 테크윙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테크윙을 어저께 이제 23,300원짜리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어요. 오늘 뭐 장 초반에 조금 상승 시도가 나타나다가 살짝 지금 누리고 있는 구간이지만 제가 이 후공정 장비, 뭐 테크윙이라든지 엑시콘, 유니테스트 이런 반도체 이제 테스트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은 내년 상반기 때 분명히 여러분들 주목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섹터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이제 워낙 좋아지고 있고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좀 사놓으셔야 된다. 메모리 반도체 DDR5에 대한 전환 그리고 낸드의 이제 고단화 이런 것들이 이제 추진될 때 가장 먼저 이제 바뀌어야 되는 장비가 바로 후공정 테스트 장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오늘은 전공정 장비 중에서 원익 IPS라든지 유진테크, 그다음에 소재 종목 중에서 동진 세미캠, ENF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도 제가 영민한 투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들이거든요. 그 종목들 외에 설비 투자가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후공정 테스트 장비 기업들도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테크윙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이 테크윙은 SK 하이닉스라든지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같은 그런 기업들을 이제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주로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네. 더 넓은 세상으로 이제 한번 나가보기 위해서 일본이라든지 미국 기업들을 이제 고객사로 유치하면서 삼성전자는 소위 말해서 이제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테스트 장비 쪽도 이제 국산화가 상당히 좀 시급한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도 이제 별세를 했고 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곧 회장으로 좀 취임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판도 변화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거래 관계가 이제 단절이 됐다라고 해서 앞으로 미래에도 삼성전자와 이제 거래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이 테스트 장비들, 어드반 테스트를 포함한 해외 기업들은 이제 장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과연 국산 기업들이 누가 대체를 할 것이냐. 대표적으로 제가 엑시콘 말씀드렸는데 엑시콘은 오늘도 상당히 지금 견조한 흐름이잖아요. 엑시콘 외에도 테크윙도 추후에 삼성전자와의 거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라는 모멘텀도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목표 가격은 24,000원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21선 눌림목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리뷰 종목 바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보브 반도체인데 12월 8일에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편입한 지 일주일 좀 됐어요. 네. 20%라는 또 높은 수익률 보여주는 종목이네요. 네. 딱 일주일 지났는데 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15,000원 훌쩍 뛰어넘으면서 사실 이 어보브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쪽이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나 이제 MCU 같은 이런 반도체 칩을 전문적으로 이제 설계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도 사실은 반도체 종목들이 강한데 그 중에서도 어보브 반도체라든지 테스나라든지 그다음에 동훈아나텍이라든지 이런 칩리스, 팹립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비교적 시장 대비해서 훨씬 더 강한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이미 어보브 반도체는 20%가 넘게 수익이 날 정도로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익절가는 15,000원 정도 설정을 해두시면 되고 그 외에 차라리 여러분들이 신규 종목 시스템 반도체 쪽에 접근을 한번 해본다면 오히려 테스나라든지 동훈아나텍 같은 기업은 지금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저는 충분히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완만하게 이제 고점 부근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요 매물 소화 과정이 끝나고 나면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쪽의 종목을 검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테스나라든지 동훈아나텍도 같이 한번 챙겨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리뷰 종목 바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 12월 10일에 언급을 해주신 서진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의 현재 흐름 어떠할까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5G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뭐 많은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지는 않았는데 네. 이노와이어리스를 한 2주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서진 시스템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5G 종목들이 한번 올라섰다가 또 조정 주고 한번 올라섰다가 또 조정 주고 네. 계속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옆으로 좀 행보가 좀 길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5G 종목 업황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매수하시면 좀 지루하실 수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좀 느긋하게 내년도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미리 조금 종목을 담아놓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솔리드라든지 에이스테크라든지 네. 이런 5G 장비 종목들이 저는 내년에 상당히 좀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12월 달에도 이제 미국의 이제 주파수 경매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하웨이를 계속해서 이제 배제하는 미국의 행정명령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물러나는 그날까지 중국 때리기를 계속할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네. 하웨이를 배제하는 거 그리고 바이든 당선자가 내년에 공식적으로 취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웨이라든지 SMIC 같은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통신장비 기업들은 계속해서 배척을 하는 분위기가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버라이즌뿐만 아니라 AT&T라든지 T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관련된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인도, 캐나다 뭐 이런 지역에서까지도 삼성전자의 어떤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5G 통신 장비 종목은 좀 느긋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좀 투자를 한다는 관점으로 최소한 2, 3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좀 설정을 해두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서진 시스템도 뭐 5G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내년에 2차 전지 배터리 쪽도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쪽도 이슈가 있고 반도체 부품 쪽도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6만 원 정도의 중장기적인 목표가를 말씀드렸으니까 내년까지 계속해서 홀딩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리뷰 종목 서진 시스템까지 우리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 오늘도 잘 들어봤습니다. 네. 바로 문자 사연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문자 왔쇼. 8708님의 두산 퓨얼셀이네요. 47,900원의 비중은 30%입니다. 두산 퓨얼셀 제가 뭐 바닥권에서부터 많이 강조해드렸던 종목이고 뭐 두산 퓨얼셀, SM 퓨얼셀 전부 다 친환경과 관련된 뭐 수소라든지 연료전지 이런 것과 이제 관련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47,000원이면 뭐 그렇게 낮은 가격에 매수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최근에 뭐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시고 한 15% 정도는 지금 수익이 진행 중이에요. 전고점 이제 6만 원짜리가 이제 마지막 매물대라고 보여지는데요. 지난 9월 달에 만들었던 이 단기 고점을 한번 뛰어넘는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오히려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 변동성 구간일 때는요. 매물 소화가 잘 되고 추세가 오히려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이 시장 분위기가 딱 터닝이 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출발하는 그런 스타일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바로 수익 실현을 하는 것보다는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익절 가격만 한 52,5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두시고 그 자리만 깨지지 않는다면 6만 원 돌파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계속해서 홀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ABL 바이오예요. 7107님 사연인데 28,400원의 비중은 30% 도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하셨어요. 딱 매수 가격인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정도 자리라면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최근에 이제 ABL 바이오 그리고 에클론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아마 이중 항체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서서히 이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그때 당연히 뭐 온라인으로 열리겠죠. 온라인으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렸을 때 가장 중요한 이슈 두 가지를 제가 꼽아드린다면 하나는 이중항체고요. 네. 하나는 면역치료제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벌써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연말까지는 제가 기관 외국인들의 어떤 단기적인 수익률 게임이 진행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내용이 좋은데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다. 그중에서 뭐 ABL 바이오 좋은 선택을 하셨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목표 가격은 34,000원 정도 말씀드릴 테니까 내년 1월 한 중순 정도까지 보유한다라고 생각하시고 34,000원까지 목표가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있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 중단한다는 소식 그렇죠. 지난달에 있었는데 이건 네. 악진 아닌가요? 사실은 이제 항체 치료제, ABL 바이오는 원래 이제 이중항체 신약, 뭐 항체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자사의 기술력을 가지고 항체 치료제를 한번 개발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지난달에 개발을 이제 중단한다라는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왜 중단을 했냐면
임상할 수 있는 표본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이라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뭐 하루에 200명, 300명 이렇게 이제 확진되는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랬죠. 임상을 하는 게 대단히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중도에 이제 자체적으로 그냥 임상하는 걸 이제 포기를 한 거고 그와 관련된 악재는 이제 주가에는 충분히 저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 본업인 오히려 이중항체 쪽에 신약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기술 이전과 관련된 모멘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해 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악재는 선반영이 됐고 주가는 여전히 낮은 위치다.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한번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우리 영민 매니저가 준비한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 바로 가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37,550원에 미래컴퍼니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민한 투자 시간에 이 종목은 처음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인 것 같은데 어제 여러분들 시장에 또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로봇? 그렇죠, 로봇. 현대기아차 그룹이 네. 로봇 관련된 기업을 이제 인수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어저께 이제 로보스타라든지 유진 로봇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뭐 현대차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데 맞아요. 그냥 로봇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결국 이건 여러분들이 시장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내년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관련된 테마가 강하게 한번 형성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현대차 때문에 이제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미래컴퍼니라는 회사가 과연 로봇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실제로 원래 이 회사는 본업은요.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네, 장비 쪽에서 나오는 매출이 거의 70% 이상이기 때문에 원래 본업은 IT 장비 회사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반도체 쪽에서는 공정 장비 국산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제 그라인더 장비라고 하는 걸 주력으로 이제 생산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주가의 이제 추이를 보시면 한때 상당히 좀 각광을 많이 받았었고요. 2018년에는 무려 15만 원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요때 15만 원대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이유가 이 장비 이슈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미래컴퍼니가 진출한 신규 시장, 바로 로봇과 관련된 시장 때문이거든요. 네. 요 회사가 이제 뭐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냐면 바로 복강경 수술 로봇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에 성공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수술에서도 이 복강경 로봇을 실제로 사용을 해서 수술을 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의 이 복강경 로봇 시장이 연평균 거의 30% 이상 상당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 네. 다빈치라고 하는 글로벌 회사가 거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 미래컴퍼니라는 회사와 복강경 수술 로봇을 해외에도 이제 수출을 추진 중인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직접적으로 이 로봇과 관련된 어떤 트렌드가 부각이 됐을 경우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본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들 요즘에 상당히 좀 잘 나가잖아요. 디바이스 ENG라든지 제우스라든지 엑시콘이라든지 연일 신고가 치면서 잘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회사는 본업의 가치로만 놓고 보더라도 다른 장비주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복강경 수술 로봇이라는 상당히 희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에서도 나름대로는 결과물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구간에서 주목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45,000원, 손절 가격은 33,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소개 미래컴퍼니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서브 원샷 원킬 종목 소개 바로 가볼게요. 네, 21,850원에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오늘 같은 날 IT 종목을 또 분명히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이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은 원래는 스마트폰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HIAA라고 하는 그 디스플레이 표면에 아주 얇게 구멍을 뚫어내는 기술. 그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는 그 디스플레이 안에 지문인식 모듈도 탑재를 하고 그리고 카메라 모듈도 다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얇고 정밀하게 구멍을 뚫어내는 기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삼성전자에서 이 HIAA와 관련된 매출 거의 80%를 거의 독과점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캠트로닉스라는 회사고요. 갤럭시 S 시리즈라든지 갤럭시 A 시리즈에 필요한 HIAA 공정을 거의 대부분 다 캠트로닉스가 담당하고 있다. 근데 이런 내용만 가지고 있다면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 캠트로닉스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수혜주로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좀 해봐야 될 만한 자율주행이요? 종목이거든요. 네. 왜 이 회사가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기술을
주목을 해봐야 되냐면 네. 여러분들이 이제 ADAS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ADAS는 라이다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이런 센서들을 이용해서 주변을 이제 탐지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V2X라는 게 있어요. Vehicle to Everything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자동차들끼리 통신을 이용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캠트로닉스고 실제로 이제 미국의 GM이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쌍용이라든지 이런 회사들한테 이 V2X 솔루션을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4년까지 우리나라와 유럽은 이 V2X 기술을 장착하는 게 이제 의무화되는 게 이제 추진되고 있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수혜주로 정말 강하게 한번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시면 스마트폰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뭐 테슬라로 인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유니퀘스트라는 종목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캠트로닉스라는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이 성장을 했을 때 관련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꼭 챙겨보실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21,8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26,000원. 사실상 지금 최근에 지난주에 24,000원을 한번 뚫었다가 단기적으로 5일선 눌림목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26,000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하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8,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서브 원샷원기 종목으로 캠트로닉스 소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도 오후 4시에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해드릴 텐데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무료 방송이 아니거든요. 제가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무료 방송을 진행을 못 해드리는데 네. 실제로 어제 제가 무료 공개 방송할 때 1,200분이 넘는 분들이 방송을 들어오셨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장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될 종목들을 사셔야 된다. 여러분들의 투자 상황, 투자 자금에 맞는 종목들을 편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요. 대표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포트에 담아놔야 될 업종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연말에 이제 배당 투자와 관련된 이슈들 요즘에 많이들 관심 네. 갖고 있잖아요. 그 배당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도 간략하게 한번 전략을 세워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